설문조사에서 88% 지지받은 국민의힘 새 당명은 자유공화당.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좀 확정된 건 아니고, 오늘 이제 그 3일절쯤에 이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명을 발표를 하죠. 근데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멘토를 해서, 민주공화당을 포함해서 5 내지 6개가 최종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면서 당명이 뭐가 거론되느냐. 미래연대당,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자유민주당, 함께하는 공화. 이렇게 5개 정도를 새 당명 후보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지난달 7일에 당명 개정을 예고를 하고 대국민 당명 공모전을 진행을 했죠. 이 대국민 공모전에서는 공화, 자유, 보수의 가치를 포함한 단어가 당명으로 다수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당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모 과정에서는 공화당이 가장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미 다른 당에서 사용하고 있고 좋지 않은 이미지가 겹치는 당명을 쓰기는 어렵지 않겠나. 명절 이후 후보를 추려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 유튜브 구글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그 기능은 이제 4가지 항목뿐이 못하기 때문에 오늘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미래연대당,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자유민주당, 함께하는 공화 중에서 함께하는 공화, 이것은 좀 당명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걸 빼고 4개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당명을 정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리죠. 압도적으로 자유공화당이 많습니다. 2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해줬었는데 자유공화당이 88%, 그 다음에 5% 민주공화당, 그리고 미래연대당, 자유민주당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유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제 자유라는 가치, 이 보수 우파의 가치, 그리고 공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에 들어가는 공화라는 보수의 가치가 합해진 자유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당원 투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혼수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자유공화당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응답을 압도적으로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공화당이라는 당명이 그 전에 한번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20년에 이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자유통일당이 전격 합당해서 새로 창당을 할 때 저 명칭을 썼습니다. 자유공화당. 그런데 그때 그 직후에 김문수 전 지사하고 김문수계 인사들이 창당 3주도 안 돼서 집단 탈당을 해서 떠나가면서 이게 사실상 저 당 명칭은 없어졌죠. 그리고 그때 조원진 대표는 우리공화당 쪽 인사들만 남아서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신우리공화당 이렇게 이제 개성이 됐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자유공화당 명칭이 한번 쓰였지만 저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후속 당명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송영권의 혼술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설문조사를 소개를 드렸고 저대로 갈지 아니면은 당원들 투표에서 또 다른 상황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제 생각에도 저 당명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휴가 끝났죠. 연휴가 끝나면은 가장 이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이 제가 연휴 시작 전에 몇 차례 강조를 드렸던 좌파의 대분열입니다. 이 정청래가 이재명을 패싱을 하고 김어준이
김어준을 배우려 해서 뒤에 또 문재인까지 있었던 그 조국당과의 합당, 그거는 지방선거에서 그 정청래 개인 입장에서는 당권을 다시 쥐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다시 쥐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었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이재명이 당연히 이제 패싱을 해야 됐는데 이재명 쪽에서 반발을 해서 이것은 반란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정청래의 반란이다. 그래서 진압을 했습니다. 진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또 정청래가 이재명을 물먹이느라고 그때 김성태 변호인을 내란물 2차 특검으로 또 추천을 해서 그것도 난리가 나고 양쪽이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이재명하고 이쪽에 정청래 그리고 김어준, 문재인, 조국이 다 이제 하나로 묶이게 됐죠. 그래서 이런 그 좌파 분열이 계속 가속화되면은 제가 선거 뒷담화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그 좌파 최초의 탄핵이 일어날 수도 있다. 좌파 안에서 좌파발 이재명 탄핵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내일부터 이게 더 대치가 더 극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송영길을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얼마 전에 2심에서 무죄가 2가지 다 무죄가 나왔죠. 자, 그러니까 그 송영길이 그 무죄를 받고 나서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고 송영길은 당장 내일 당장 가서 인천 계양으로 주소를 옮긴다. 근데 계양에 다시 출마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양에서 그전에 5선을 하다가 이재명에게 물려줬었는데 이재명이 이제 그것이 빠져나갔으니까는 그 다시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 계양 을에는 원래 이재명의 집사 김남준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송영길이 다시 이제 들어가서 차지를 하는 거죠. 김남준은 다른 데다 보낼 텐데 이게 왜 좀 주시가 되는가 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하고 정청래 그리고 김어준, 문재인 여기서 일대 전쟁을 벌이는데 이재명은 밖에 어쨌거나 정치권을 떠나 있죠. 청와대가 있죠. 정치권에서 누군가 이재명을 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대리로 송영길을 지금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이 분열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죠. 송영길도 보통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싸움 잘하죠. 정청래 못지 않습니다. 정청래하고 송영길이 막 싸우고 그 배후에 이재명이 있고 김어준이 있고 문재인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좌파가 점점 더 극단 분열로 가면서 국민의힘만으로는 사실상 부족하죠. 절대 의석이 적으니까. 그런데 좌파 분열이 지금부터 설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당장 지금 계양을로 옮긴다고 하니까 설 연휴 직후부터 그게 극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송영길이 대법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1심에서 2개 혐의 정치자금법하고 뇌물죄 중에서 그 돈봉투 돌린 거 중에서 하나는 유죄받고 하나는 무죄받았는데 2심에서 둘 다 무죄 나왔죠.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수도 있는데 아예 법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압력을 행사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대법원 판결에 남아 있음에도 김용이 대법원 판결 남아 있는데도 이 북콘서트하고 그렇게 할개를 치고 있죠. 그래서 대법원이 아마 조재 대법원장이 이 입장문을 연주의 입장문을 낸 것도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한 측면이 있다. 그거 보면은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물론 이제 뭐 선고문 다 써놨고 이제 결론은 나 있겠지만은 그 선고를 결정하는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